작은 관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과 나눔이 우리 이웃의 희망이 되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로 이제 모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가득한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업, 기관입니다. 이웃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우리가 바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입니다. 지역사회, 변화, 협력, 인정.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함께 나누는 공연의 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상과 함께 인정패 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베르토 몬디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이 돼서 여러분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는 많은 기업과 기관 관계자분들 랜선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행사 함께 빛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하신 내빈분들 소개 한 분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 편안하게 그냥 자리에 착석하신 대로 우리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부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우리 변재훈 대표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감사이시죠. 우리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전권 부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 최원규 전무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기술보증기금 김영춘 상임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전진수 전무이사님도 귀한 발걸음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중한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 소개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감사의 의미로 이분께 대회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정의 날 행사 개최 시작을 위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의 대회사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또 수상하시는 인정을 받으신 당사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각 지역에서 사회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영예를 하시는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행사장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보고 계시는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도 온라인을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회공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작년이죠.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과 또 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우리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많은 또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가 되는 인간 중심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어우러진 공유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또 사회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제인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어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또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 기업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 우리 서상목 회장님께서 대회사 열어주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회사를 화답하는 우리 각 기관에 계신 내빈분들께서 축사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릴레이 축사를 한번 청해 볼까 합니다. 차례대로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일보 변재훈 대표 사장님의 말씀부터 청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진짜 그 분위기가 꼭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기도 하고 또 그 축하 공연도 굉장히 아주 발랄하고 아주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희들도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딘들 괜찮은데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그 일상이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져 주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될 텐데요. 마침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이렇게 시행이 돼갖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희망을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아마 우리 지역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지역사회 인정제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제 인식이 확산돼 갖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 자양분이 되고 미끄럼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일보도 지역사회 인정제가 활성화되고 더 공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재훈 대표 사장님의 말씀 첫 번째로 청했습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우리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대표해서 올해 2회째인 지역사회 공헌의 날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경제 상황 또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어떤 연대의 가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걸 인정해서 또 수상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19 상황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공헌 또 함께하는 나눔과 연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해를 거듭할수록 상생과 협력,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림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정부들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나눔을 실천하고 기업 기관들과 꾸준히 함께 나가면서 긴밀한 공동체로 사회적 성과를 함께 일궈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기업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저희 지방정부 특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하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 대표들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서 사회공헌의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정건 부이사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인정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2년째를 맞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후원 및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절차 간소화 같은 인정제도의 내실화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진공도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쭉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인정의 날을 맞이해서 인정받으신 훌륭한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사회공헌의 확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최원규 전무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최원규입니다.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공헌 인정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께 드리는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서 대한민국이 포용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이러한 의미 있는 제도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고객인 중소기업과 함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가 우리 주위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CSR을 함께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에 또 지원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영춘 상임이사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저 기술보증기금의 김영춘 상임이사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과 관계자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21대 회장에 선출되신 우리 서상목 회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며 K방역과 더불어 K복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가 도입될 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3자 의무 협약을 맺고 인정기업에 대해서 금융과 비금융 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인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 유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도 보건복지와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미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표준협회 전진수 전무이사님의 말씀 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인정을 받고 수상하시는 기업 및 기관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표준협회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의 시작부터 함께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인정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지표 고도화를 통한 인정제의 기본 툴을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인정제도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나라들도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인정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짧은 축사 모든 분들께 청했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정부 포상 수여와 인정패 수여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부 포상 수여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렇게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포상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총 9개소입니다. 세상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을 대신해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하실 분들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GS파워,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총 9개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경남개발공사 귀사는 기업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농협중앙회 제축지역본부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네 번째 표창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동일합니다. 표창장 GS파워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창업진흥원 축하드립니다. 네, 7번째입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한국가스공사 축하드립니다. 네, 8번째 역시 동일하게 드립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역시 축하드리면서 전달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표창장 사회공헌 부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소에게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우리 표창장을 펼쳐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중앙에 서 계십니다. 모두 동일한 포즈로 저희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 중에서 어떤 카메라를 볼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자, 중앙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포상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입니다.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상인데요. 여기에는 총 10개소가 시상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서상목 회장님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호명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공공디자이니즘, 기술보증기금, 대자인병원, 세종도시교통공사, LG노텍 주식회사 구미 2공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오렌지디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마지막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까지 모두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독하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문 주식회사 공공디자이니즘 귀사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축하드립니다. 네, 따뜻한 박수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장 사회공헌 부문 기술보증기금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문 대자인 병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문 세종도시교통공사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분 LG이노텍 주식회사 구미 2공장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께 드리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분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문 주식회사 오렌지 디자인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장 사회공헌 부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 드리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상장 사회공헌 부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분과 우리 회장님 중앙에 서셔서 우리 표적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아, 카메라가 많습니다. 중앙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서요. 네, 펼쳐주시죠. 좋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자연스럽게 약 5초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해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10개소 모두 내려가 주시고요. 회장님은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총 26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표로 수여하게 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표 친수는 총 17개소입니다. 우리 시상에는 다시 한번 서상묵 회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수상하실 분들 차례로 호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관명을 호명할 때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진행할까요? 우리 65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겠습니다. 서울 롯데 홈쇼핑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정패를 수여한 후에 기념사진 촬영 후 단상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 서울 롯데 홈쇼핑입니다. 인정패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전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할게요. 인정패를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자, 이제 부산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 기술보증기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정패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을 대표한 부산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념사진 촬영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 지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구를 대표해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19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오늘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전달해 주시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인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 지역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자, 인천 지역은 국외소의 인정 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전달 주시면서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도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천 지역 대표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광주 지역입니다. 무대 아래로 보시면서 광주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입니다. 6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회장님 전달 주시면서 앞으로 카메라 앵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전 지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전은 창업진흥원입니다. 19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인정패 수여 역시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도 자연스럽게 진행하고요. 울산 지역 이제 준비해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 지역은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15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기념사진 촬영 저희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 지역 진행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4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9번째 경기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S파워입니다. 32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 지역도 축하드립니다. GS파워입니다. 기념사진 촬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가 되면 우리 강원 지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면서 강원 지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니다. 9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받게 됐습니다. 자, 강원 지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정패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할까요? 자, 충북 지역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북 지역은 주식회사 공공디자이즘이 18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대표해서 인정패 또 우리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남 지역 준비해 주십시오. 충남 지역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입니다. 13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패를 드리고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는 순서로 저희가 17개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충남 지역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대자인병원입니다. 우리 10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자, 전북 지역 우리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고요. 기념사진 촬영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남 지역으로 갈까요? 전남 서울상사입니다. 올라와 주시고요. 15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서울 상사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을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증패 전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남으로 갈까요? 우리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경북이시죠? 네, 자, 경북 지역 LG노텍 주식회사 구미 2공장입니다. 7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경남 지역과 제주 지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구미 2공장 7개소를
대표에서 인정패 수여 받으셨습니다. 자,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지역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할까요? 우리 오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이렇게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지역입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7개소 인정기업과 기관을 대표해서 인정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주지역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회장님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은 곳에서 축하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함께하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우리 시상식과 인증패 수여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뜻깊은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라는 주제로 이분의 설명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의 우용호 소장님인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맞이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힘, 소셜 백신으로서 알려진 C마크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시작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SR in the Community,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익의 원천인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기업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 체인지.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CSR in the Community,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각자의 맡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 파워가 생깁니다. 세 번째, 협력, 컬렉티브 임팩트.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 변화를 이끄는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 서티피케이션. 우리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 기업이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 격려받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B급 인정, 영국의 BITC의 CSR 마크처럼 한국의 C마크는 새롭게 글로벌 인정제로 도약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체인지, 컬렉티브 임팩트, 서티피케이션. 우리는 오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하나로 됩시다. 반갑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국가방역의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하며 코로나19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올해 연말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화이팅! 인천국제공항공사 화이팅!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한국동사발전이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화이팅!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 공인을 드렸습니다. 2020년 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버스 중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2020 지역사회 인정제 파이팅!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역사회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코로나19 극복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세종도시교통공사도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공유와 상생의 패러다임과 소통과 통합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디자인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용기 있는 목소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LG이노텍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율 참여로 진행되는 만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있는 활동으로 수혜초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함께 모색하고 진행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LG이노텍 화이팅!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중진국이 응원합니다. 지역사회 혁신은 우리 스스로!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힘이 되는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파이팅!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 복지부 장관 표창수상을 축하합니다. 우리 광주도시공사는 2008년 12월 나눔이 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더모아 더 배려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의 의미처럼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관심의 손길을 더 많이 모아 더 많은 배려를 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따뜻한 나눔 경영으로 광주 시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광주, 힘내라 도시공사. 창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저희 GS파워는 2000년 설립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S파워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응원합니다. 공기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데 기업의 책임을 다합니다. 파이팅! 함께하는 상생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파이팅! 지역사회의 정겨운 이웃으로 자리하겠습니다. GS파워 파이팅! GS파워는 지역사회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GS파워 파이팅! GS파워는 지역과 소통하며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GS파워 사회공헌 파이팅!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GS파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GS파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GS파워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지역사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파이팅! 한국 중발전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경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경남 개발공사 파이팅!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경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소유된 기술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나눔 제주도연이 가산점입니다. 나눔은 현실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주도연이 가산점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능경영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제주도연이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눔과 봉사로 이겨냅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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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인정패를 수여하고 오늘 축제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진솔한 시간의 토크쇼를 오늘 하이라이트로 사실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기업과 기관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1부 마무리하고요. 이분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전제 토콘서트 오신 여러분 이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 맡은 알베르토 몬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제목을 알베르토와 함께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전제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저희 60분 정도, 1시간 정도 톡 콘서트 그렇게 진행할 건데 아까 저희 선아 씨 1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사회공헌 인정 시상식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와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제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시행하여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2019년과 2020년 인정받은 기관과 기업이 어떻게 되나요? 네,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이제 시범사업 기간이었습니다. 121개 인정 기업과 기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265개 인정 기업과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기관이 거의 2배로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아마 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코비드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결론 이제 지역사회 공헌 통해서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저희 기관에 계시는 분도 모셨고 민간 기업 계신 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SR과 CVS를 품다라는 주제로 토크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렌지 디자인의 대표님이시세요. 이지현 대표님 한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오렌지 디자인 대표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종합 광고 대행사예요. 일자리 제공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공헌을 진행한 거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비영리 기관이 예산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홈페이지 제작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일이 너무 커서 리플렛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 리플렛을 좀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매달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2년 한 1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고 100군데 정도 리플렛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했던 사회공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울산이 약간 온라인에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온라인 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 무료 교육을 한 1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공공기관 쪽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부터 본인 소개와 이제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에 위치한 발전 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우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 회사인데요.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화력 발전을 메인으로 해서 신재생 발전 등 친환경 발전까지 발을 뻗쳐서 우리나라의 전력의 9%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 회사입니다.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 사실 공공부문에서 오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국토부 주재 하에 그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태안군이라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사회공헌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저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서부발전의 양우선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가연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공헌부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가영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발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름에 발전이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스공사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가스, 즉 LNG를 책임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분당에 있다가 2014년도에 이제 대구로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대구로 본사를 이전을 하면서 이제 대구 지역에 우리가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 이제 대구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헌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사회공헌부에 온 지는 2020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제 2020년도에 와서 이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구 지역에 공헌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취약계층 분들께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스스로 힘써서 이제 사회공헌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천국제공항본사에서 오신 이태영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랑. 이름은 들어보셔서 인천공항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인천공항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 인플라를 구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1년부터 인천 저 서쪽에 있는 섬 영종도라고 하는 섬에 공항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 사회공헌에서는 1세대인 겁니다. 그때는 어떤 사회공헌보다는 지역민들을 피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2001년 개항 때까지 이루어졌고요. 2001년 3월 29일 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민간 시효와 함께 CSR에 대해 사회책임 경영이 너무 크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세대를 맞았고요. 지금 오늘 주제와 같이 CSR에서 CSV를 품다라는 말로 발전해 나갔는데요. 지금 2019년부터 지금은 앞으로 저희는 CSV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공헌팀에서 팀원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팀장으로도 있는데 그 기간 다 합치면 한 7년에서 8년 동안 그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어서 저희 대기업에서 오신 저희 담당자 분도 계십니다. LG 이노텍 문연수님 한번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LG이노텍 구미 업무지원팀에서 사회공헌 활동 업무를 맡고 있는 문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회공헌 활동 업무를 좀 맡고 있고요.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이노텍은 1970년대에 한국 최초로 종합전자부품 기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TV 튜너를 생산을 시작으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협력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을 하고 있고 금융, 기술, 교육 분야에서 동반 성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년과 지역 소외계층 인원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서
혹시 각 기관이나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부터 오렌지 디자인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일자리 제공형으로서 사회공헌에는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사회공헌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게 좀 사회적 기업으로서 뭔가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회사는 종합 광고 대행사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리플렛이 정말 필요하구나 아까 했던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런 거와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출이 적을 때도 했었는데 저희 매출의 약 10% 정도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를 저희가 이제 물건 값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기업도 10%는 안 합니다. 네, 10% 하는 건 수익금의 10%가 아니고 매출의 10%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저희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사실 대기업들도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궁금합니다. 문현선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LG이노텍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주니어 교실 그리고 이웃사촌 플러스라고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소나무 주니어 교실은 저희 지역 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 소외계층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및 진로 코칭 프로그램 운영하는 테마이고요. 그리고 이웃사촌 플러스는 저희 장애 이웃이나 지역 소외계층 대상으로 시설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필요 물품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쪽에서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어떤 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위치한 지역이 태안인데요. 태안 서산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를 할 만큼 의료의 수준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서산의료원, 그리고 서산태안 국회의원과 함께 사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료진 4분을 서산의료원에 이렇게 파견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진료뿐만이 아니라 서산태안 지역의 인구들을 위한 그런 의료 연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파견 종료 후에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서산 태안 지역에는 호흡기내과 담당 의료진이 없었는데 저희가 해당 사업을 통해서 마침 호흡기내과 의료진 선생님을 이제 모신 후에 이제 사고가 나서 단 한 명의 의료진이 2,000명의 환자를 모두 진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의료진 4명 파견한 게 큰 사업이야 대표 사업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갖춰서 이런 필수 의료 분야들이 미충족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후에는 의료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등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또 보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 하고 계시네요, 정말. 그럼 안가연님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인 활동이 있으세요? 서부발전에서는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대표 사업인 열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그 개선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누적 178억 원의 그
기탁해서 진행을 한 저희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료의 개선 사업이라고 하시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일종의 러브하우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노후된 그 취약계층의 이제 그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사회복지 시설,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의 노후된 환경을 이제 그 도배라든지 창호, 그다음에 단열 뭐 이런 식으로 토탈적으로 이제 집 수리를 이제 해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누적 2,274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제가 가장 그 처음 와서 딱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제 그림 파일이 나왔던 게 여료의 개선 사업에서 이제 아동 복지 시설을 후원을 해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동이 한국가스공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겨울은 가스공사 덕에 이제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카드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 여기 살고 오기 너무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그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공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누적해서 8억 원 정도 그 지원을 했고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900명 정도 지원을 한 상태인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대상으로 협업을 해서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예체능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이제 등록금이라든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 중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뭐 모두 대단한 기업, 대단한 기관들이시지만 저도 아마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천공항 쪽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알 줄 몰랐어요. 알고 있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공항이니까. 정말요? 저한테.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비전이 인천공항과 사람을 잇다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사람을 중시하는 것, 두 번째는 대국민을 상대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글로벌로서 그 SDGs를 실현을 하고 가치 이음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분야에 한 17개 프로그램을 돌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를 딱 꼽자면 너무 어렵지만 올해 저희가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전국에서 2위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는 총 인구의 5%가 귀화 인구로 채워진답니다. 그 귀화 인구로 5%가 채워지면 이거는 다문화 국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 향해 가고 그들을 사회인으로 받아들일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이 교육으로부터 좀 소외되고 좀 균형 잡히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받고 우리 공사는 이번에 사회인하고 대학생하고 다문화 청소년까지 상강 메토링을 통해서 청소년의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세월이 계속 지나가면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정말 사회인으로 선정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런칭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우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신중년, 흔히 말하면 이제 은퇴 세대가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저도 신중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48살부터는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전의 그 세대들을 아우르는 뭔가의 그들의 전문 역량을 뭘로 이끌어서 사회에 환원할까 고민하면서 전국으로
라운지라고 하는 2인 커뮤니티 센터를 올해부터 런칭해서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신중년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그분들이 젊은이와 만나서 자기의 그동안의 역량을 전수하고 함께 발전하는, 하지만 그거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몰의 수익 창출을 하면서 자동스럽게 선순환 구조를 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국민 사업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사회적 기업가 하는 대표적으로 너무 뿌듯한 게, 저희가 베리어풀이 같이 가세 갑자기 생각이 나, 인천공항 같이 가세 이러면서 베리어풀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상품에는 우리 교통약자들하고 사회적 기업의 착한 여행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외국에 나가서 그들이 유니버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여행 코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스 개발한 거를 국내에 와서 또 그거를 교통약자들 판매까지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좀 여행을 맛볼 수 있게끔 그런 정보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글로벌은 지금 코로나도 아마 기후 변화에 따른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 생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좀 저감하고 좀 속도를 늦추는 거를 하기 위해서 몽골의 저탄소 마을 구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르촌에서 있는 그 난로들의 연료를 효율화를 시켜서 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정착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천 국제공항, 사실 공항으로서도 세계 1등인데 사회공항 분야에서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해봐서 아는데, 저도 회사 생활도 거의 9년 동안 했고 나오셔서 얘기하는 게 쉽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면 결론 회사 안에서 임원분들한테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임직원분들도 이제 참여하게끔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아니면 바쁜데.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임직원분들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내부적인 전략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LG 이노텍부터 좀 궁금합니다. 큰 회사니까 특히. 네, 조금 담당자로서 기분이 좋은 건요, 저희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께서는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저희 LG이노텍은 전체 인원이 자율 참여 활동으로 지금 사회공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 임직원분들을 좀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좀 참여하고 싶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 임직원 개개인만 참여를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가족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결혼되어 있는 마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미로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보다가는 주말 시간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임직원, 가족, 주민분들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벽화 그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희 사회공헌 굿즈를 좀 제작을 해서 참여하시는 임직원들에게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받으시면 한 번 더 참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 나도 받아서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일으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렌지 디자인 인지현 대표님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기 때문에 하자 시키면 하는 거죠. 네, 하자 그러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 무료 교육을 한 1년간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말은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을 굉장히 못하는 걸로. 네, 밖에 나가서 말을 엄청 못하거든요. 산 증인이 저기 있는데 울산에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저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앞에 나가서 한 2-3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회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대표님 한 명이라도 오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요 수준이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회사들에 보면 직원들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직원들이 알고 교육 같은 데 많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요즘은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거 하자고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톡 콘서트 그런 데도 나오시고 이제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이런 것 직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공공기관에서 어떠세요? 먼저 인천공항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임직원분들을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 있으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이제 자원봉사나 이런 쪽의 내용인 것 네. 같은데 자원봉사나 이런 거는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걸 경험을 하고 나 이거 긴장 담았다, 연탄 나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긴장을 담아서 그 가가호를 방문하고 그게 어떤 도움과 어떤 나눔으로 이루어진지를 눈으로 귀로 진짜 피부로 느꼈을 때 그건 지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예를 들면 민추얼 산타라는 걸 크리스마스 날 항상 합니다. 전국 사업으로 하는데요. 취약계층에 선물 꾸러미를 저희가 직접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거 같을 때도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가호를 방문을 합니다. 그 가가오에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너무 뿌듯하구나, 내가 좀 사람답게 산 것 같다, 조금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인식이 돼야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뭐를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쉽게 발을 못 뺄 겁니다. 그래서 꼭 현장하고 직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기울이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 게 담요 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담요를 짜서 나중에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영상을 받아보면서 그 뿌듯함을 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결론 좀 맞아요.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피부로 느껴줘야 많은 직원들 참여할 것 같고 정말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떠세요? 네, 앞에서 너무 좋은 이벤트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어떤 이벤트를 말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좀 공사 내부적인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직원이 4,000명인데 4,000명이 한꺼번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봉사활동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아무래도 주어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다만 이제 이런 임직원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이제 회사 게시판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런 활동을 다녀왔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첨부를 해서 참석자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셨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살짝 인터뷰 형식을 따서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는 이제 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분야의 사회공헌을 할까요?라고 직접 의견을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이제 조금 뭐 미혼모 분들을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 공사의 대표 사업인 열효율 개선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회공헌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 임직원의 의견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호선님 어떻게 한국 서부 발전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분 그 방법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내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방송을 통해서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언급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하긴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조그만한 지역사회다 보니까 가능한 일일 수 있겠는데요. 각
처실별로, 그러니까 조직 내 각 부서별로 그 매칭된 사회복지 기관이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그 같은 기관의 봉사활동을 나가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 저 지난번에 왔던 누구 친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임직원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더 나아가서 임직원 참여 기금을 저희는 따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급여에서 매달 얼마씩 기부를 하겠다 해서 모인 돈들이 사실 꽤 큰데요. 그런 임직원 기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의 기부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후원 대상, 그 다음에 후원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가령 후원 대상 같은 경우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등등으로 나뉘고요. 이제 후원 유형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할 건지 안전 쪽에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투표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의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은 더욱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사실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가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뭐 모르겠어요. 그 직원 관리할 때 문제 생기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원 대표님 혹시 경험담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 저희가 매출의 10%를 기부를 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10%야? 많이 보시네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꼭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적자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매출이 1년 매출이 4억 5천 나올 때부터 했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제가 5에서 10%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처럼 조그마한 기업에서 그 정도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적자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할 때 주위에서 말들도 많았어요. 저거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다. 저거 하면 굉장히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먼저 시작했지? 하여튼 별 이상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회사가 어려운데 이제 밖에 돈을 더 쓰게 되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리플렛을 100군데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말 하면 아마 제가 욕 먹을 겁니다. 딱 한 군데 문자를 받았고요. 딱 한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100군데 중에 딱 2군데 연락 받았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알아는 봐주시더라고요. 오렌지 디자인 비영리 기관 쪽에 가시면 다 아세요. 근데 그분들도 쑥스러우신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소소한 기분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힘들거나 혹은 표현을 안 해주셔서 하여튼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사회공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협의를 찾아가서 저 리플렛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성사가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무료 교육을 하게 됐고 또 뒤에도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지금은 제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그거예요. 네, 원래 없이 막 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네. 대단하다. LG 이노텍 어떠세요? 혹시 다른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사실 실무자 분들 외에 팀장님 이하 대표님까지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임직원분들이 활동을 참여하려고 했을 때 팀장님 또는 조직 책임자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본인의 업무도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참여한다는 자체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팀장님께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봉사활동을 하자.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거다라는 멘토로 좀 많이 봐서 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이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 그 대면 봉사 활동이 전면 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LG노텍 같은 경우는 좀 스킨십 활동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못하다 보니 최대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확대를 하고요. 대신에 저희 비영리 단체하고 좀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수혜처분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 거리대, 뭐 가습기, 생활 가구들 이런 것들을 임직원들이 가정에 가셔가지고 DIY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소외계층 자녀들께 좀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환경적으로 어렵게 된다 치면은 이제 비영리 단체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수정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좀 많이 활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어려움이 코로나였죠 올해는. 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어떠세요? 뭐 있었던 어려움이나 문제 어떤 거? 사실 그 한국가스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의 그 기부금 이제 나눠 드릴 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민이었던 게 이제 그 어떤 분야, 어떤 계층에게 이렇게 그 이거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최근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각 부서별 그 저희 부서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부사장님 주재 하에 이제 가스공사의 상생협력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임직원 토론 그 절차를 굉장히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로 긴급 지원이 저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 고양이에게 그 생선에 직접 갖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취약계층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물품을 받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그 물품만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좀 그 딛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든지 건축이라든지 봉제라든지 아니면 진짜 일거리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께 이제 좀 지속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사업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사회 공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죠.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 줘야 되냐, 낚싯대 줘야 되냐, 그리고 기부금을 활용을 하는 것도 사실 뭐 개인들도 많이 고민되는데 기관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제가 이제 이대현 팀장님을 위해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모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오래 하셨으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약간 회사의 안에서 뭔가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회공헌 사업을 일명 우리가 CSR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회책임 경영인 건데요. 그 부분은 사회공헌을 통해서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팀에서는 또 윤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신뢰 문화를 조성하는 거죠. 조직 공간의 끈끈한. 그랬을 때 사회공헌을 통해서 해당 뭐 건설 부서면 건설, 환경부서는 환경부서, 뭐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어떤 결집력을 하는 허브가 되는 거죠. 사회공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공헌이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제를 갖고 있는 CSV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앞서서 질문한 거랑 연결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저는 그 사회공헌에서는 이렇게 공기업들은 대부분 경평이나 기타 등등 각 공기업의 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사회공헌 또는 CSV를 추구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랑 협력 파트너를 하고 있는 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NGO 단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협력 파트너보다는 왠지 공기업한테서는 받으면 어떤 시혜적인 부분에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동방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정착이 되면 조직 내에 굉장히 사회공헌은 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서부 발전 쪽에서 어떻게 뭐 조직의 변화나 그런 임직원들의 그런 사고방식 변화 있으셨나요? 저희는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요새 이 사회공헌 사업이 조직에 가져온 변화에 얘기하기에 앞서서 BTS가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같은 한국인이라는 입장에서 BTS가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도 뿌듯해지는 마음이 있는데요. 서부발전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이 조직원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아요. 태안을 돌아다닐 때면은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도 한국 서부발전, 어디도 가면 다 한국 서부발전. 아, 서부발전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애사심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확 띄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맞네요. 이게 또 아마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물론 뭐 칭찬도 받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혹시 내부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 있으시는지 아니면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마 대기업이니까 아마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우선 저희 그 LG 이노텍에서는 매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 안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측정치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면 저희 그 서울 본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 및 일부 해외 사업장들의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활동, 그리고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이고요. 저희 그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께 매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측정치는 저희 그 전 사업장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분들 그 수혜처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측정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도출되는 개선안들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매년 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어떠세요? 혹시 뭐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시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분야도 달라서 일괄적으로 측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회공헌 사업 만족도라는 지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업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사회공헌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요 홍보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내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회공헌 사업은 만족스러우셨는지 내년도에 혹시 이제 가스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설문을 직접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수혜자분들께도 이제 저희가 직접 간담회나 아니면은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직접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 도서관 같은 장난감 도서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사실 중요한 문항이 이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은 괜찮으신지, 혹시 내년도에 필요하신 뭐 대형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지, 이렇게 문항을 사업별로 맞춤형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다음에 그걸 내년 사업에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사회에 돌아가는 그것도 활동이나 그런 것도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만 참여했던 사람의 만족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정보도 많이 얻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좀 더 뭐라 그러죠? 따뜻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각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 활동을 하시면서 바로 좀 기억 남는 활동이 있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양호선 씨부터 시작해서 제일 기억 남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고 하면 핑크박스 배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핑크박스 배부 사업은 이제 만 11세 이상의 여아들을 대상으로 여성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상담 안내 메시지가 이제 같이 포함된 그 키트를 구성을 해서
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만 11세 이상 여아 중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복지 단체들과 교류를 하다가 사실 행정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온전치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령 조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저희 또 배부를 하는 것도 직접 저희 회사의 여성 임직원들과 남성 임직원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직접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런 취약 계층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혹시 모를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그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서 사실 사회적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렇게 함께 포괄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본인이 느끼신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가연님 어떠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이제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인 새싹맘 지원 사업을 저희 회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업이냐면은 이제 미혼모 분들께 이제 봉제 기술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제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미혼모 분들과 일반인 분들이 섞여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었지만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점차 이제 미혼모 분들하고 일반인 분들하고 섞여가지고 똑같은 미혼모랑 그냥 일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엄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저희가 코로나인 만큼 이제 그 사업 안에 그 마스크랑 그 다음에 이제 위생 타월 같은 거를 직접 제작해서 드리는 위생 키트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진짜 좀 내가 그 수혜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현님 혹시 있으세요? 있죠.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해외사업과 연결해서 우즈벡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거든요. 심장병은 특성상 들어올 땐 너무너무 아픈데 진짜 수술하고 나면 하루 안에 뛰어다닐 수 있는 병이 심장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는 레이건 대통령이랑 우리나라에서 심장병 수술을 못해서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심장병을 고쳐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해맑은 미소로 지으면서 인천공항을 떠날 때 정말 눈물이 시끈거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계속 연이어서 만났어야 됐는데 올해 지금 아이들만 선정해놓고 데리고 오지 못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 공헌 활동 가끔 정말 어떤 사람의 삶을 살려줄 수 있는 것까지 가니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진현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정말 작은 중소 소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들은 저희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취약계층이나 일반 직원들이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더 이제 근무가 훨씬 더 괜찮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술 먹다가 울고요. 회사 가기 싫어서 골목길에서 한 30분 동안 담배를 4-5가지를 피고 9시 되어서야 이제 사무실에 가고 그러면 이제 회의 때마다 싸워요. 이럴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니?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회사를 접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인데 사회공헌이 저희가 그건데 예,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이전을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는 직원들 밥은 법인카드를 줘요. 그래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걸 그냥 사 먹어요. 제가 뭘 사 먹었다 그래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회사가 어렵다면서. 아, 나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또 실행하고 상처받고 실행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넣어주고 비데도 넣어주고 뭐 얼음 정수기 달라 그래서 다 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계속 지나오니까 애들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어디 가서 편견이나 뭐 눈총 같은 거 받지 않고 너네만 잘하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뿐이다. 너네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는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막 화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좀 느껴지고 그게 제가 지속적으로 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제공형으로서 한 사회공헌의 어떤 그 기쁨이랄까 앞으로 좀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의 관점이 다르네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사실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럼 우현수님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김장 나눔 행사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미에 있는 저희 LG 계열사 임직원분들하고 구미 시민 자원봉사자분들 약 300명 분들이 한 곳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그고 그거를 소외 가정이나 독거노인분들께 좀 직접 배달해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완제품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 때 한 할아버님 한 분께서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가 그 배달 봉사를 갔을 시간대가 좀 점심 시간대 좀 겹쳤었어요. 일부러 그때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꼭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전달 드렸던 김치랑 밥 그리고 김 이렇게 이제 간촐하게 저희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벗도 좀 대어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떠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데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인사를 너무 막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소름이 돋기는 한데 그때 그 자리에서 먹었던 그 밥 한 공기가 참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제 기억 속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일단 5분께서 이제 정말 너무 좋은 얘기 주시고 본인들에게 물론 직장이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박수 같이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어서와 인전제는 처음이지 토크 콘서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분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오늘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영감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그렇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지역사회 공헌 인정받은 기관과 기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